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국 불교가 성파 종정예하 추대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성파 스님이 일성으로 던진 동체 대비 호국 불교 화두가 한국 불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천당 월화대종사의 수행 정신을 잇기 위해 제정된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된 성파 스님은 월화 스님 가르침에 따라 종단과 불교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과 산림청이 남북 산림 생태계 복원과 전통 사찰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천주교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으로 불거진 천지남과 주어사 역사 왜곡 논란에 대응할 불교계 조직이 결성됐습니다. 동국대학교가 불교 수행법인 명상과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접목해 이른바 MZ세대 정신건강 돕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고 한반도 평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등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불교는 성파 종정예하 추대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성파 스님이 종정 추대 고불식에서 일성으로 던진 동체 대비 호국 불교의 화두는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항상 동체 대비 사상으로 지금 호국 불교 사상을 앞으로도 이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단의 종통을 계승하고 신성을 상징하는 종정예하에 추대된 성파 대종사의 첫 일갈은 동체 대비와 호국 불교였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자 시대적 명제인 이 둘을 한국 불교가 헤쳐나갈 화두로 삼은 겁니다. 이 가운데 호국 불교의 의미는 성파 대종사가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조성한 16만 도자 대장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대장경을 조성해서 공난을 극복한 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통일을 발언하는 대장경을, 도자 대장경을 갖다가 다 조성했잖아요. 준비하는데 한 5년 걸렸고 10년에 완성했지. 지난 10월 18일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423km의 무건 행성 끝에 마침내 다다른 불지종과 국지대찰. 상월선언회주 자승스님을 시작으로 동참 대중들이 하나씩 목에 두른 명주 목도리는 성파대종사가 직접 염색해 만든 겁니다. 시조 시인이면서 그림, 도예, 오칠 등의 매진에 일가를 잃은 대종사의 수행 방식은 우리 전통 문화를 갖고 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천년 염색을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또 천년 염색을 가르치고 또 보급시키고 전통 문화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다 여기서 스스로 공부하고 또 그 공부를 다른 사람이 와서 배우려 하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월화대종사를 은사로 통도사에서 출가해 반백년 넘게 오로지 영축 총림에 머물렀던 성파 대종사에게 수행과 일은 선후만이 존재했습니다. 명실공히 선방에서 스님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자급자족하는 선방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거든. 일하며 공부하며 일하며니라. 전통 문화를 나누는 불사를 수행 속에서 펼쳐온 성파 대종사. 동체 대비 호국 불교의 정신은 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공식 취임하는 내년 3월 26일부터 한국 불교와 나아갈 방향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종정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을 지낸 노천당 월화대종사의 수행정신을 잇기 위해 제정된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의 법통을 잇는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된 중봉 성파대종사는 월화스님 가르침에 따라 종단과 불교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천당 월화대종사의 열반 제18주기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제9대 종정과 영축총림 통도사 초대 방장을 역임한 월화 스님은 청정 비구의 삶을 통해 자비 희생 정신을 보여주고 후학에겐 평화 생명 존중 사상을 가르친 참 수행자였습니다. 특히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중봉 성파 대종사가 은사 스님에 이어 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됐고 그 첫 일정으로 은사 스님 추모 달해제에 동참했습니다. 성파 스님은 은사 스님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면서 불교계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평소에 경로를 잘하라, 평상심이 시도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가지고 그 은혜에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느낍니다. 저는 종단을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모 달해제에 이어 제9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이 마련됐습니다. 영축문화대상은 월화대종사의 수행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봉사실천상과 학술문화상, 포교원력상 등 3개 부문에서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제9회 영축문화대상에는 장기 기증 등을 통해 17년간 700여 명에게 새 생명을 나눈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과 70여 편의 논문을 통해 한국 불교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 동국대 역사문화연구소 오경우 전문연구원, 그리고 저소득층 무료 검진 등으로 자비 사상을 실천한 동국대 의료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9년 전부터 이 영축문화대상을 설립해가지고 올해로 9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 재단에서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돌아가신 은사 스님에 대한 유지를 받들고 널리 선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축문화재단은 또 통도사 자비원 등에서 자비 봉사 활동을 펼친 이정숙 불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부산 해동고등학교 모범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영축총림 양산통도사가 미디어 디지털 기술을 세계유산에 접목한 2022년 세계유산 미디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내년에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행사가 통도사를 비롯해 전국 8곳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수원 화성과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부여 부소산성, 공주 공산성, 익산 미륵사지 등 4곳이 올해 이어서 내년 미디어아트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인 통도사를 비롯해 함양 남계서원과 고창 고인돌 유적, 제주 하산섬과 용암동굴이 올해 새롭게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세계유산을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돼 자치단체 공모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남북 산림협력과 사찰림의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 산림청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총무원사 4층 접견실에서 최병암 산림청장과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복원을 위한 남북 산림 협력과 전통사찰 산림 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평화의 나무 심기 등을 통해 탄소 중립 평화 활동을 펼치며 전통사찰과 문화재 주변 산림 관리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 연구와 사찰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과거 북한을 다녀온 경험을 언급하며 북한의 60여 개 남은 사찰 중에 몇 군데 가보니 주위에 나무가 많지 않은 곳이 많다며 남북관계가 잘 되면 북한 사찰림을 복원하는 데 산림청이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주교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으로 불거진 천지남과 주어사 역사 왜곡 논란에 대응할 불교계 조직이 결성됐습니다.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는 첫 행보로 주어사터 현장을 순례했고 정기적인 공부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몇 굽이 산길을 따라 걷기를 1시간. 200년 전 참혹했던 역사의 현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라진 주어사 절터. 실학 사상을 연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전파했던 천주교인들을 보호해줬던 이유로 당시 스님들은 희생됐고 주어사도 폐사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네, 이 절이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실학 사상이 또 일어났던 그런 중요한 사찰이다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요. 또 이 절이 이제 정말 주어사지로 복원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소속 스님들과 대한불교 청년회, 대학생 불교연합회 등이 함께한 주어사터 순례. 이곳을 천주교 성지로 둔갑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자 주어사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교 단체들의 연대 행동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주어사지에서 울린 청아한 목탁 소리는 자성의 울림으로 다가왔고 순례자들은 우리 역사와 전통을 올곧게 지키겠다는 강력한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불교에서 천주교의 강학을 위해서 장소를 내어준 종교 화합의 장소고 그 정신이 깃들어 있는 장소다. 이것을 우리 불자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어진 대책회의에선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가 결성됐고 주어사와 천지남 역사 왜곡 논란에 본격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본부는 격달로 공부 모임을 열어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우리 사회 화합을 가로막는 종교 편향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계획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종교 평화의 발상지로 만들어 갈 건지는 역사를 근거로 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주어사가 화합과 포용이란 시대 정신을 담은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혜석입니다. 조계종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튜브 공모전 금상에 스리랑카 출신 사미라 라상가 씨의 스리랑카를 사랑하는 스님이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한국 불교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1회 코리아 부디즘 스토리 유튜브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금상에는 스리랑카를 사랑하는 스님이 선정됐고 은상 2편에는 리투아니아 출신 바이다 스님의 불교가 어떻게 한국으로 왔을까요와 베트남 출신 판반동 스님의 해인사 소개가 선정됐습니다. 스리랑카를 사랑하는 스님은 한국 사찰의 분위기를 알 수 있도록 전각 곳곳을 촬영해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설명한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 불교를 소개하는 내용의 이들 영상에는 외국인 모국 언어의 내레이션과 한국어 자막이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불교 수행법인 명상과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접목해 이른바 MZ세대 정신건강 돕기에 나섰습니다. 초현실 공간인 메타버스 안에서 전문적인 건강 상담을 받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될 걸로 보입니다. 박준상 기자가 관련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각광받고 있는 초현실의 가상세계 메타버스. 기존의 모바일과 인터넷 플랫폼을 대체할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메타버스에 동국대학교가 올라탔습니다. 동국대학교 명상 메타버스 플랫폼 기획연구단이 개최한 디지털 헬스케어 공청회. 첨단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MZ세대의 정신건강 관리를 주제로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 구현 사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예전부터 연구해온 심신 케어 방법론과 최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메타버스 연구의 융합은 MZ세대의 정신 건강을 정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포괄하는 산업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코인과 게임으로 대표되지만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하는 헬스케어 분야 역시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메타버스의 가명 정보 처리 기술을 통해 이용자는 정신건강 검진 이력이 직장, 진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꾸준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국대학교는 불교적 건학 이념에 기반한 명상 수행, 정신건강 관리 등 특화된 기능을 활용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정신 세계가 그대로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개인의 정신 상태와 어떤 문제라든가 불안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메타버스가 파악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상담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메타버스에 접목하는 시도에 주목하며 콘텐츠 연구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 프로젝트도 또 되게 상호 운용성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라는 서비스에서 B라는 서비스로 또 AR에서 VR로 또 VR에서 MR로 이렇게 기술과 사람이 편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또 ICT 기술이 정신건강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이제 유사 과제, 그다음에 이제 의료 분야의 ICT 기술이 접목돼서 성과를 낸 것을 봤을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국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주관 상향식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 대상 과제로 MZ세대 정신건강 관련 연구를 준비해왔고 2023년 최종 사업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를 맞아 메타버스로 미래 먹거리 개척에 나선 동국대학교의 발빠른 걸음이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우리 시대 힐링 멘토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일 울산시 울주군 정토마을 수련원을 방문해 법륜 스님과 차담을 갖고 스님이 직접 농사지은 식재료로 차린 점심으로 공양을 함께했습니다. 법륜 스님을 만난 뒤 김 씨는 대선 선거운동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스님 말씀을 듣고 힐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륜 스님은 2016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할 때 격려 방문하는 등 이재명 후보 부부와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천태불자들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며 천태 사찰과 가정에서 한 달간 수행하는 동안거에 들어갔습니다. 천태종은 총본산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도용 종정예하를 비롯한 종단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제122회 신축년 제가불자 동안거 결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천태종은 총본산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도용 종정예하를 비롯한 종단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제122회 신축년 제가불자 동안거 결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안거 수행은 사부대중이 일불승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란 상월 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일념정진으로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안거 기간 중 매주 토요일에는 도용 종정예하의 대중설법이 진행되며 동안거 해제식은 한 달 뒤인 내년 1월 8일 밤 9시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천태종 정선 봉장사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엄수하며 관세음보살 개금불사 등의 원만회양을 기렸습니다. 봉장사는 경내 관음전에서 관세음보살 존상과 상월 원각대조사 진영 후불탱화 점안식에 이어 봉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지금 세상은 다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혼란스럽다며 더욱 진실하고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대조사님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주지 마오 스님은 불사의 회양이 원력을 세우는 발심의 계기가 되고 채찍이 돼 불자들이 수행에 더욱 매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가 이웃사랑 자비나눔 사찰음식 체험과 나눔 행사 김장을 실시했습니다. 김장 봉사에는 관음사 거사림, 화주단, 로터스 봉사단, 길따라 순례단 신도들과 제주시 농협 수노름 봉사단 등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잘 버무려진 김치 5,000포기는 조계종 제23교구 신도회가 준비한 마스크 5,000장과 함께 기관을 거쳐 소외계층과 독거 어르신들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영화제로 도약하고 있는 2021 세계 1화 국제불교 영화제 작품들을 제주에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사나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이 주최하고 동국대 영상대학원, 조계종 23교구 신도회가 주관한 세계 1화 국제불교 영화제 제주 상영회가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김만덕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상영회에서 2021년 세계 1화 국제불교 영화제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교실 안의 야크, 안녕 나의 소녀 시절이여, 나그네와 마술사, 삼사라 등 4편의 불교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중국 3대 석굴로 불리는 허난성 러양시 룽먼 석굴의 동굴 사찰 펑셴스가 50년 만에 보수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펑셴스의 보수공사는 1971년 이후 50년 만으로 석가예술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조각 불상들의 부식 방지와 시설물 보존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 발견과 공감을 주제로 새롭게 단장한 상설전을 선보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900제곱미터 면적의 33개 체험 공간이 있는 상설전 아하 발견과 공감을 오늘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성에서 발굴된 조선 후기 군사시설터가 역사기념물로 지정돼 조선 후기 수도방위 연구에 도움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북한산성 행궁지와 인접한 관성소지, 상창지가 최근 경기도 기념물 제229호로 지정돼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5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